대박나는 웹소설 표지 어떻게 만들까요? 자유연재하는 작가님들, 출간을 앞둔 작가님들, 그리고 출판사에서 만들어준 표지가 마음에 안 들었던 작가님들 주목해주세요. 표지는 한마디로 책이라는 상품의 포장 디자인이고요. 똑같은 원고라도 표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매출이 달라질 수 있죠. 그 까닭은 소비자들이, 유저가 그 매대에 진열된 수많은 책들 중에 어떤 걸 클릭하느냐, 당연히 더 예쁘고 더 눈에 띄는 표지를 클릭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눈에 잘 띄는 표지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제목 글씨가 작으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커야 합니다. 그리고 긴 제목은 한 줄보다는 두 줄로 가는 게 좋고요. 특히 이 긴 제목을 세로로 한쪽에 몰아서 가게 되면 굉장히 보기 흉해요. 요런 스타일이 라이트 노벨에서 많이 쓰는 타입인데, 일본에서 수입하는 라노벨 제목이 좀 많이 길잖아요. 다른 장르에서 이렇게 세로로 긴 한 줄을 쓰면 한국인 눈에는 굉장히 어색해 보여요. 요거는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자리에 너무 붙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 표지의 가운데에 중요한 그림을 넣어놓고 한쪽으로 제목을 몰다 보니까 그 가생이 있잖아요. 가장자리에 거의 붙을 정도로 레터링을 위치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이 한국인이 한글로 글을 쓴 소설이라 하더라도 제목은 영어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영어 스펠링을 크게 레터링을 하면 사실 우리 눈이 다 사대주의다 보니까 예쁘게 보여요. 되게 멋있게 보이는데, 그런데 그 영어 단어가 한국어 문화권에서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 때에는 반드시 한글을 써줘야 돼요. 이게 좀 웃긴 얘기인데, 말할 수 없지만 우리 모두 서로 아는 그런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서바이벌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서바이벌이라는 단어는 한국인에게 이제는 되게 익숙해진 단어라서 그것을 영어로 써도 우리가 알아볼 정도예요. 그리고 패스트푸드 이런 말들도 그냥 우리가 흔히 쓰고 그 다음에 영어 단어로도 익숙하게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로테이션, 이 말 사실 우리 많이 쓰잖아요. 외래어인데 그 단어를 영어 스펠링으로 우리가 많이 보진 않거든요. 간판에 있을 일이 없으니까 그 단어가. 이런 것들은 한글로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레터링을. 편집자로서 권하는 바는 되도록 한글로 제목을 정하자. 꼭 영어 제목을 하고 싶다면 글쓴이인 내가 아니라 일반적인 한국인들이 익숙한 단어를 활용해서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폰트 중요해요. 이 폰트라는 게 전자책 표지도 결국에는 저작권 문제가 없는 폰트를 써야 해요. 만약에 상업적으로 쓰려면 돈을 내야 하는 유료 폰트를 마음대로 전자책 표지에 넣었다가 그래서 그렇게 팔다가 걸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폰트 업체로부터 어떠한 증명서, 내용 증명 같은 것들을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무료 폰트를 쓰셔야 되고, 진짜 캘리그래피가 아닌 이상 필기체는 그다지 좋지 않아요. 특히 HWP 한글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필기체 종류들 있잖아요. 그런 종류들은 그 책 표지로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이유는 촌스럽기 때문이죠. 제가 편집팀장으로서 한 달에 수십 건 다양한 책 표지들을 컨펌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만은 하지 말아라 라고 디자이너한테 말을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가장자리에 하얀 띠를 두르지 말아라. 하얀 띠를 두른 표지들은 가운데에 당연히
어떠한 것들이 네모나게 몰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표지가 그 인터넷 서점에 매대에 올라갔을 때 다른 표지에 비해서 작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냥 색깔 빼다 배경을 넣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이거는 좀 비추, 진짜 좀이 아니라 크게 정말 강력하게 비추이거든요. 북마녀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 뿌연 연기, 그 다음에 구름도 좀 명확하지 않은 구름 있잖아요. 그리고 자잘한 꽃 막 휘날리는 거. 이런 이 세 개를 제가 정말 촌스럽다고, 옛날 스타일이라고 질색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싫어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런 소스를 쓰고 이런 디자인을 해서 가장자리 프레임을 하지 않고 제목 레터링을 해버리면 그 학교 앞에 작은 프린트 해주는 가게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정말 찍어낸 학교 문집 같아요. 정말 너무 촌스러워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다른 출판사에서 이렇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편집자 후배들이나 디자이너 후배한테 항상 주기적으로 제가 말을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반면 교사로 삼아서 저렇게 만들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물론 제가 비추하는 이런 소스들을 활용해서 고급스럽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지는 확대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인터넷 서점 플랫폼의 매대의 사이즈를 생각하셔야 하고요. 매대 위에 주르륵 표지들이 배열되잖아요. 그 배치되어 있을 때를 고려해서 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요즘은 핸드폰이 다 화면이 크잖아요. 근데 이 핸드폰 화면에 표지를 완전 크게 해서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PC로 보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에 PC로 봐야 한다 그러면 그 윈도우 탐색기에 이제 그 파일이 이렇게 표지 파일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 윈도우 탐색기에서 그 썸네일을 볼 때 그 큰 아이콘으로 보기 혹은 작은 아이콘으로 보기 정도를 하면은 컴퓨터에 따라서 그 썸네일이 조그맣게 나올 텐데 그 정도로 보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정도에서 제목이 얼마나 보일 것인가, 그 디자인이 얼마나 보일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목이 생각보다 커야 한다의 이유를 아시겠죠? 그리고 그 인터넷 서점에서 다른 책들 표지 디자인을 많이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많이 봐야 요즘 트렌드가 어떤지, 또 그 트렌드라는 건 결국엔 되게 많이 써먹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거랑 다르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보시고요. 내가 계약을 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표지를 만들어주는 상황이다. 혹은 누군가에게 내가 커미션을 맡겨서 표지 디자인을 맡길 거다. 할 때에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표지 디자인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원하는 표지의 방향성을 담당자에게 먼저 말해주세요. 일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떠오르는 영감, 아이디어 이런 것들로 그 원고를 보고 표지를 기획을 해서 디자이너한테 맡겨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작가님한테 표지를 보여드렸는데 이건 별로래. 그럼 어떤 게 좋겠냐? 잘 모르겠다. 이러면은 이제 서로 멘붕이 되는 거잖아요. 초를 다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마감 기간이. 그럴 때 표지를 2번 작업하는 게 사실 생각보다 인력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요구사항을 미리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면 요구사항을 뭐뭐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런 소스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게 뭐 여우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 늑대의 어떤 그림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권총이 모티브였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이 컬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전반적으로 붉은 빛을 띄었으면 좋겠다. 전반적으로 보랏빛이었으면 좋겠다. 혹은 그게 보랏빛이 연보라였으면 좋겠다. 혹은 민트색이 깔렸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컬러감을 얘기를 해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세 번째는 프레임을 넣어달라. 이 프레임은 단순한 선일 수도 있겠지만 이 로맨스 판타지나 동양풍 로맨스 사극에서는 또 그 풍의 장식이 있잖아요.
그런 프레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주는 건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실제 디자인이 들어가기 전에 담당 실무자에게 반드시 원하는 방향을 이야기해주세요. 오늘은 그래픽 표지 디자인에 관해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 표지에 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꾹꾹 해주시면 북마녀가 힘이 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일러스트 표지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